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김천전입니다. 아이고, 매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날짜와 시간이 아마 빠져갖고 조금 아르콜라님 아쉽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이고 바로 또 뜨네. 투표 부탁드립니다. 난 이번에는 여러분들 쫓아갑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여골킬이면 저거를 따라가야 되는지. 일단 주목할 포인트. 제주는 나 김학범인데 동경아 살살해로 골랐고요. 김천은 나 정종용인데 건이야 알지를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군대와 연결된 그런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봤는데 뭐 김학범 감독과 이동경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동경 특히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도쿄리였죠. 도쿄리로 활약을 했었고 특히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면서 김학범 감독이 아직도 동경이 한다. 이만한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선수입니다. 이동경이 개막전 전북전에서 비록 팀은 패했지만 그 날카로운 왼발, 뭐 어시스트도 있었고 그 슈팅이 들어갔었으면 그 경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몰랍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슈팅 날린 다음에 이동경 표정이 지리는 거야 이게. 너무나 뭐 땅을 치는 건데 그 여유 있잖아요. 여유. 다음에 또 넣으면 돼. 이런 여유가 느껴져서 왼발 빠따는 진짜 개막 초창기에 뭐 작년에도 그랬고 왜 이렇게 몸이 좋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동경의 몸이 가벼워서 아마 김학범 감독도 이동경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이는 이건희 선수를 말합니다. 만개냐 비뇨기과 가르잖아. 왜요? 지려가지고 이건희가 이제 다다음 달에 군대 갑니다. 바로 그렇죠. 정정용 바로 감독과 해야 되는데요. 이 경기 뛰고 그 다음 그러네. 이 경기 뛰고 다음 김천 제주전이 김천 유니폼을 입고 뛰어요. 이제 5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해도 눈치가 보일 것 같고 너무 못하면 또 김학범 감독한테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입지. 여기다가 김봉수 선수 역시도 지금 6월 달에 제주로 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김봉수도 역시도 지금 되게 복잡 미묘한 어떤 감정을 지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건희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결장자 보시면 박동진 지난 개막전 서울전에서 햄스트링 다쳐서 2, 3주 정도 빠질 건데 빠져 있고 김주공은 종아리 문제로 지금 동계 제대로 소화 못했고요. 유리 조나탄 역시도 수술 이후에 지금 컨디션 끌어올리는 단계여서 공격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다 공격수네. 다 공격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가 아마도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왔지만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뜩이나 공격수 없는 제주인데 그렇죠. 그렇게 부상자까지 속출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뭐 서진수라던가 아니면 뭐 김준하라던가 이렇게 측면 공격수 이선 자원들이 조금 더 활약을 펼쳐줘야 될 것 같고요. 김천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은 김천이 좀 우세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2승 1패고요. 최근 10경기 상무까지 포함했을 때 7승 3무로 김천이 7승 3패. 7승 3패로 우세하다는 말씀까지 좀 무승부가 없었네요. 그렇죠.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포인트는 뭐 홈 경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제주가 지난 시즌에 그 홈 성적이 울산, 강원, 김천 다음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올 시즌까지 포함했을 때 홈 20경기를 치렀는데 12승입니다. 16승 중 12승이 홈이에요. 그 말은 원정에서는 최악의 성적, 제일 가장 안 좋은 성적인데 홈에서는 어느 팀도 힘들게 만들고 개막전에서도 서울을 2대0으로 잡는 그런 원정팀의 무덤을 잘 보여줬습니다. 제주에서 2연전이라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그렇죠. 제주가 요새 날씨가 뭐 오락가락한다. 그런 날씨 변수까지 생각했을 때도 환경 변수는 확실히 제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는 김준하를 일단 골랐습니다. 지난 경기 데뷔골을 넣었다. 김준하가 뭐 이름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일단 대학 무대에서 이미 1학년 나이로도 족보가 있는 선수예요. 족보 있는 선수라고 엄청 잘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 슈팅 상황 돌아봐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왼발로 때린다. 잘 때렸어요. 그 강현무가 막지 못할 정도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김천은 다른 선수도 좀 고르려고 했는데 김준하와 맞춰서 이동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하 너 그 왼발슛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번 김학범 감독 앞에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승부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야, 팽팽하다. 팽팽하네. 이거 꽤 팽팽하네요. 김천승이 근소하게 네. 가장 많습니다. 예. 자, 만 기자부터 할까요?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만기자 많은 골이 무승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진짜 네. 제주가 홈에서 굉장히 강했다고 하니까 역배로 가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픽으로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나중에 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네, 좀 네. 반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네. 김천승으로 하겠습니다. 김천승.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서울과 안양의 경기. 뭐 이미 4만 명 예매가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팬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습니다. 개막 전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 매치업이었는데 두 번째 경기만에 펼쳐집니다. 만 기자가 프리뷰해주겠습니다. 네, 뭐 주목할 포인트는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양팀 어쨌든 서울 안양 이거 빠졌어. 다시. 네. 네. 어.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양팀 팬들이 너무 지금 예민하고 민감해서 사실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맞아요. 간단히 건조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2004년에 서울 FC 서울이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바꾼 것이 이제 서울은 연고지 복귀다. 왜냐하면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복귀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입장이고 반면 안양은 연고지 이전이다. 그것도 그거지만 제주 팬들 축하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안양 팬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날을 벼르고 좀 별렀습니다. 뭐 안양 시장이 36개 주랭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분위기를 띄웠고요. 미디어데이에서도 이게 우리끼리 말하는 야마였죠. 네, 장외 신경전을 감독끼리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디어데이는 일반적으로 뭐 우승팀 예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승격팀이 저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울대 안양으로 모든 기사가 도배가 됐던 그런 날이었죠. 네, 안양은 승격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도발을 하면서 이 경기만을 좀 기다렸고요. 그래서 많은 관중, 원정 팬도 굉장히 예매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응원전도 굉장히 좀 뜨거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은 지난해와 같은 흐름이죠. 개막전에서 원정에서 0대2로 패한 다음에 2라운드를 홈에서 펼치고요. 또 2라운드 작년에도 인천전이었습니다. 그때 링가드 데뷔전, 홈 데뷔전, 김기동 감독 홈 데뷔전 이런 기대감이 합쳐져서 5만 1,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는데요. 이날 역시도 안양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팬 앞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안양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울산이라는 디펜딩 챔피언을 잡았기 때문인데 일단 저는 승점 3점도 3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맛을 봤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유병 감독도 미디어데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어떻게 할지를 아마 보고 결정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패했다면은 굉장한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 잘했고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무려 울산을 잡았어요. 원정에서. 그렇죠. K리그 1 할만하잖아. 요런 식으로 하면은 울산도 힘들어했으니까 서울도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요렇게 아마 준비를 했을 거고요. 서울은 조금은 아마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상당히 찬 상태로 안양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쿼드 객관적 전력은 확실히 서울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힘 그리고 홈의 이점을 통해서 안양을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전술적 포인트는 일단 중원 에너지 레벨과 전방 한 방을 좀 꼽고 싶은데요. 안양이 울산 원정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좋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현 선수의 살신성인 하드 태클이었죠. 지난 시즌 승격의 가장 숨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쵸? 김정현과 리영지 이게 중앙이었는데 파트너가 없는 와중에서 김정현 선수가 진짜 강태처럼 홀로 중원을 지켜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리영직 선수가 이제 팀 합류가 좀 늦어져서 선발로는 안 뛰었는데요. 리영직 선수도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선발로 돌아온다면 리영직, 김정현 조합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서울은 제주 원정에서 여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기성용, 정승원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일단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고 활동량에서 제주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여기를 어떻게 만질지 그리고 두 팀이 약간 색깔이 다르죠. 못다 정통 스트라이커가 있는 안양과 그리고 정통 스트라이커 없이 그 폴스 9으로 나선 서울의 어떤 맞대결 양상인데 근데 효과를 본 거는 안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비진이 못다의 뚝배기를 어떻게 막을지 반면에 김기동 감독이 공격진을 어떻게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가 이날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탁 못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못다 변수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은 루카스. 두 팀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FA컵은 있는 FA 컵, 코리아컵이 있는데, 코리아컵. 네. 왜냐면 이번에 처음 승격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안양은 못 따로 하겠습니다. 루카스 선수는 뭐, 첫 경기 아쉬웠어요. 네, 개막전에서 뭐 기대 대비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 개인기로 혼자 득점할 수 있는 선수여서 골랐고요. 못 따는 뭐 K리그 2뿐만 아니고 1에서도 지금 내 헤더가 통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못 따를 골랐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팽팽하네요. 아까 서울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야, 제주 김천전보다 더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양이 첫 번째 경기 승리 임팩트가 상당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뭐 안양 팬분들이 다 온 거 외에도 아마도 많이들 좀 골라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창의자 먼저 해줘.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 내가 아까 네. 제주 했듯이. 저는 그래도 홈 이점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승으로 고르겠습니다. 서울 팬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해지시거나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00년 이상 된 산삼의 가치를 담은 이 백진삼 어떨까요?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맞지? 아니 딱 들어오는데 몸에 좋다는 느낌이 확 나는 맛이네. 네, 정말 좋은 제품인가 궁금해서 백진삼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검증 후기가 8,000개 가까이. 볼만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에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주신다고 대박이다.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시각 대구 IM 뱅크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첫 경기 대구 제가 볼 때는 전북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팀이었습니다. 사실 대구 포백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몇몇 감독님이 지켜보셨는데 대구 포백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공격도 물론 좋았지만 포백 자체가 괜찮았다. 박진영, 까이오로 이어진 이 라인이 스피드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라는 평가를 많이 하셨고요. 뭐 공격은 세징야 진짜 네, 진짜 이 편이 제일 지려요, 진짜 잘합니다. 욕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욕을 못 하는데 와 미쳤다로 순화하겠습니다. 미쳤다. 예. 네. 대구가 첫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탔습니다. 일단 변화를 준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경기 결과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잡아냈기 때문에 대구는 우리 축구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 상대가 또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실제로 얻었고 그 기조 하에 이번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FC는 저는 포인트를 시간을 늘릴 외인 공격수들이라고 정했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 이제 광주가 0대0으로 비겼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김은중 감독이 밸런스 잡는데 능한 감독이고 수비적 능력을 꾸리는데 능한 감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미드필드나 포백의 이름값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견고했단 말이에요. 결국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난 경기 안데르손 깜짝 선발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안데르손과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후반에 이제 아반다 선수 들어갔고 사박 선수 들어갔고 오프키로 선수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이날 경기는 이 선수들이 좀 더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만 어떤 선수인지를 만 기자도 지난번 리뷰 때 얘기했지만 어떤 선수를 평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얘기했거든요. 끝나버렸어요. 네. 이날 경기는 아마도 이 수원FC가 올 시즌 승부처로 생각하는 이 외인 선수들에 대한 진정한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수원FC는 첫 승으로 갈 수 있고요. 대구는 이 상승기를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 현황을 보면은 정치인 선수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한정치 선수 조금 한 3, 4주 정도는 뛰지 못할 것 같다고 아이고야. 하는데 아마 그 자리는 고재현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재현 선수 들어가고 나서 세징야가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서 경기를 했거든요. 네. 고재현, 세징야, 황재현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 라인이 기가 막히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이제 박찬현 감독이랑 통화를 했더니 박찬현 감독도 재현이가 그 자리 두니까 훨씬 낫더라. 포백에서. 이제 찾았나? 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부상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현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잘해줄 것 같다라는 얘기 했고요. 김진혁, 박대현 선수는 당분간 좀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FC는 다행히 부상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연령대 선수는 좀 있긴 한데요. 경기 출전이 그렇게 뭐 유력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1승 2무로 수원FC가 우세를 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까지 좀 범위를 넓혀봤더니 2승 6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무승부가 많네. 네, 굉장히 팽팽.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먼저 해. 팽팽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대구 홈 경기에서는 2015년 10월 이후로 대구가 2승 5무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점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는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두 에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브라질리안 크랙들 세징야와 안데르손 두 선수가 공격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날 경기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피스의 뭐죠? 사황이라고 하나? 맞죠? 그런 거예요. 느낌이야 둘이. 예, 거의 뭐 흰수염끼리의 맞대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꺾이지 않는 마음 얘기대로 작년에 3백 쓸 때라서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예, 예. 뭐 윤두광님 세니 옆에는 라마스가 있고 수협은 안데르손뿐. 정리 잘하셨는데. 흔들리는 안데르손만 얘기했는데 지난 경기 봐서는 큰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안데르손의 역습이 통할까? 참. 여러분들은 대구의 절대 우세를 점쳐 주셨습니다. 자, 만기자 먼저 할까요? 수원 FC. 대구승 가겠습니다. 홈 2연승. 홈 2연승. 네. 대구승. 죄송합니다. 저는 무승부. 네. 수원 FC 수비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는데 좀 맞춰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요. 사황은 맞아. 죄송합니다. 저거 해외 축구 사황. 나는 원피스 사황 얘기했는데. 샷버지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나빠요. 수원 FC도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역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카이오가 은근 괜찮더라고. 포백에서 괜찮던데. 좋아요. 박진영과의 호흡이 점점 좀 잘 맞으면. 네. 박지현 선수 지난 경기에 뚫린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네. 안데르손 해트트릭 각이다. 저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입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틀려서 네. 저희는 최대한 찢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경기여도. 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빅매치죠. 네. 주민규 더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전과 울산 경기입니다. 목이 메네요. 자, 저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바람탄 대전 흐름 이어질까로 했습니다. 대전이 지난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공식 경기로 치면은 지금 7경기째 무패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6승 1무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커다란 흐름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네. 대전이 시즌 첫 경기에서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주민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고 황선홍 감독도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전술적인 변화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이전 시즌 전술로 유지를 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대전은 이 경기로 자신감을 상당히 얻었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민규를 둬도 지난 시즌 전술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선수 최건주 선수 괜찮죠. 그리고 또 뭐 오른쪽에 켈빈 선수가 지난 경기 뛰었지만 뭐 이제 정재희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이제 출전 시간 훨씬 늘릴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거든요. 대전은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고 하고요. 반대로 울산은 이 흐름을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 안양을 상대로 패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승 후보로서 첫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답답할 때 울산의 흐름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를 지배하고 마무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김판훈 감독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전방 압박을 통한 이런 다이나믹 축구를 강조했었는데 되는 듯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첫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과연 어느 정도 울산이 준비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과연 전방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3등 경기 어차피 로테이션을 할 거였겠지만 그래도 3등 경기가 한 단계 쉬어갔던 게 울산에게는 그래도 좀 중요한 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한데요. 어쨌든 이날 경기 포인트는 대전은 이어가겠다, 울산은 바꾸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민규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주민기 선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표시한 게 김문환 선수, 김준범 선수, 임덕근 선수 출전이 어렵고요. 지난 경기 후반에 교체되었던 안톤 선수 출전 여부가 좀 제가 가로 표시되어 있는 분은 좀 애매한 선수일 때 가로를 쓰는데요. 여기에 빠졌네요. 윤도영 선수도 그렇죠. 20대 아시안컵 관계로 이제 빠졌습니다. 안톤 선수는 훈련을 진행은 했는데 훈련을 조금 일찍 빠졌대요. 그러니까 아직 100%는 아니란 얘기인데 황선홍 감독도 경기 전까지 회복되는 걸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론 혹은 하창래 선수가 그 자리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괄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승범 선수, 조현우 선수 괄호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다. 조현우가? 네, 현재로서 50%라고 합니다. 와, 조현우 선수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한 달 뭐 8주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회복이 빠른가 봐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야, 그의 근데 아직 시즌 초반이라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울산 쪽에 물어봤더니 의외로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는 대체 뭔가 몸이 뭘로 만들어졌나? 네. 안 되라고. 네. 뭐 고승범, 조현우가 들어온다면 울산은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네. 전적을 봤더니 지난 시즌에 2승 1패로 울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최근 6경기 봤더니 2승 2무 2패로 팽팽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그전까지는 대전이 상당히 좀 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는 울산이 다시 한번 조금 흐름을 잡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가 어떻게 꺾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때 이민성 감독 있을 때 네. 울산 잘 잡았어요. 그죠? 예, 굉장한 좀 압박으로 울산 이민성 감독 시절에. 예, 이민성 감독 시절에 네. 잘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것도 승부 예측할 때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대전에서는 주민규 해야겠죠. 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김문환 선수는 3월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범 선수도 3월 중순쯤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포함 안 시켰는데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승대 선수도 이날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네네네. 자꾸 나오네. 네. 네. 제가 요 완성하고 그 뒤로 좀 취재가 된 부분이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민기 선수는 울산을 상대하기 때문에 과연 주민기 선수가 울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루빅손 선수는 제가 뽑은 이유가 루빅 선수가 대전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 4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날 경기도 결국엔 득점이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루빅 선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날 경기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측 보겠습니다. 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이 울산이 이런 거 사실 이날 경기 중요한 게 초반 우승 레이스에 좀 기세를 제압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대전도 현재 첫 경기 치르고 나서 우승 후보로 지금 완전히 급부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경기까지 승리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위기론이 만약에 졌을 경우 가속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전의 승리를 점치셨나요? 야, 이거 혼란스러운데 원래 울산은 늘 정배잖아요. 늘 정배죠. 네, 홈이든 원정이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 승리였는데 맨시티 승 옛날에 뽑았듯이 저희가 지난 라운드에 울산 승 안 한 경기가 거의 드물걸요?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 맞아요. 네. 지난 시즌. 야, 이거 헷갈린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남겨주십시오.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요렇게까지 여론이 간다고?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판곤이냐 황선홍이냐. 저는 대전승 하겠습니다. 대전승? 그럼 저는 반대로 가야죠.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울산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중에 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손예진이 전 재산을 대전에 걸 수 있어요, 진짜? 어렵지 않나?
그런 무승부네. 역시 아, 저에 대한 예. 극심한 불신. 아니야. 재밌을 거야. 예, 어떤 식으로든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대전 승리를 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우산승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 넘겨주시죠. 전북과 광주전입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주목할 포인트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닭공 부활 조짐. 뚝배기 맛 한번 보여주마로 골랐고요. 광주는 포엣 이정효는 처음이지로 골랐습니다. 전북은 뭐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을 좀 바꿨는데요. 저는 그 스타일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과 광주는 아예 대척점에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꼼파뇨 195짜리 공격수의 신장을 이용한 롱볼 위주로 지금 2경기를 ACL까지 치렀습니다. 그게 잘 먹혀서 지금 2승을 달렸고 많은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꼼파뇨 한 명에게 완벽하게 의존하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발빠른 선수들의 돌파, 그 이승우의 센스, 송민규의 센스 이런 게 어우러져서 상당한 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광주는 전혀 다른 전북이 이마를 이용한다면 광주는 발밑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패스, 공간을 활용한 그리고 수비 라인을 하프럴 라인까지 올리는 그런 공격 전술로 위에서 누르는 그런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아래에서 길게 때리고 광주는 위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경기 뚜껑이 좀 열려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포획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이정효 감독은 노란 안경을 끼고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거 약점을 내가 이렇게 파야 되겠다. 그 포인트를 분명히 잡고 나올 건데 포획 감독이 뭐야 이 친구 뭐야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넘길지가 굉장한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가 아니죠. 지지난해에도 페트레스크 감독이 거의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이정효 감독과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첫 경기였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려운 경기 했었거든요. 네. 이날도 어쨌든 초반에 만나게 돼서 한국 K리그식 축구 좀 색다른 축구를 아마 진면목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한번 논란 아닌 논란이 됐으니까 연봉을 또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경기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요 전술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 패를 까봐라고 계속해서 전술 싸움, 흐름 싸움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장잘 보면은 전북은 뭐 김태현, 이수빈, 홍정호가 지금 부상 중이고 진태호 선수는 지금 20세 아시안컵에 차출돼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유재호, 변준수, 최경록, 빅톨 선수가 부상이고요. 이민기 선수는 주중 ACL에서 지금 부상을 당해서 지금 검진 중이어서 가로쳤습니다. 광주가 조금 더 리스키하죠. 왜냐하면 전북은 기존에 이미 동계 때 부상자가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건데 광주는 경기마다 지금 부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변준수 선수, 최경록 선수가 이제 복귀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상자가 나오는 것. 저희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에르난데스 부상 맞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원래 사실 지난 경기 개막전에도 뛸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네. 그 근육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출장 정확하게 말하면 가로가 되겠죠. 과로. 에르난데스 출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쪽에서는 지금 스쿼드가 가뜩이나 지금 얇은 상태인데 가브리엘도 빠졌네. 가브리엘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브리엘도 기존 빠졌습니다. 부상자여서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얇은데 더 지금 팀을 운영하기가 살짝 좀 힘든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최대한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 반면에 전북은 부상자가 조금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ACL2의 여파는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너무 회사하니까요. 네, 전적도 좀 봐야 됩니다. 최근 10경기 보면은 7승 1무 2패로 전북이 우세합니다. 전북이 광주 상대로 거의 지지 않아. 제가 뭐 취재한 경기에서도 진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근데 다만 지난해 8월 가장 최근에 열린 전북 원정에서 광주가 1대0으로 당시에 좀 승리를 하거든요. 그게 광주 구단 역사상 첫 전북 원정 승리였습니다. 최근 그 다음 경기에서도 신창무의 극장 동점골로 1대1로 비기는 경기도 있었고 이정효 감독 그 체제 하에서 조금씩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포엣 감독이 부임을 했고 여기서 전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키플레이어는 전북 송범근, 광주는 김경민으로 골랐습니다. 네, 양글양글님 이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이제 A매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김승규 선수의 부상, 이런 여파로 인해서, 새로운 골키퍼가 누가 될지, 뭐 조현우 선수도 지금 부상 중이고, 그런 만큼 두 선수가, 이 2026년 월드컵까지 내가
그 홍명보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아마 실력 대결을 이날 펼칠 것으로 보여서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두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오, 전북이 뭐 압도적입니다. 네, 안드리고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주 전력은 아니라고. 네, 네, 부상은 부상보다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주 전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북 광주가 최근에 흐름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전북승 전북승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갈 수는 없지. 같이 가면 또 역올킬 나오니까 그럼 저는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 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뭐라고 1,400명이나.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아한데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오타할자나 지금 추가할 거 있으면은 본 방송에선 더 깔끔하게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남았나요? 네, 강원 포항전. 네. 네. 같은 시간 열리는 춘천 소감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전입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로 저는 정경호 감독의 일침 팀 깨울까라는 거를 먼저 강원 쪽으로 했고요. 포항은 역시 조로 원정 여파가 중요해 보입니다. 강원이 첫 경기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 양민혁이나 황문기 선수의 공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강준혁 선수라든지 김민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강원의 전술에 녹아드는 부분까지 좀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보였다는 맞아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왼쪽에 이지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이 뭐 눈을 부리키고 뛴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았거든요. 정경원 감독도 이 같은 평가에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경기 끝난 뒤에 준우승 뽕이 차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경기 후에 또 선수들한테 강하게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깨워낼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은 이 조호르 원정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지난 경기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말레이시 또 멀어. 네. 조호르가 특히 멀죠. 거기서 또 도착해서 잠도 못 잤어요. 폭죽을 쏴. 아유, 이 새끼들 그냥. 그 영상은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나는 전화가 왔어. 다급하게 씩씩대면서 포항 관계자가 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데 폭죽 쐈대. 그런데 뭐 흔하게 우리가 그 해운대에서 쏘는 삐용 삐용 그건 줄 알았어. 네. 뭐야 에버랜드야. 너무한 거야 진짜. 그걸 몇 시간 그것도 진짜 확실히 왕족 그 마을이어서 그런지 그거 아마 몇 천만 원으로 들었을 거야. 아마 그거 다 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여파에 심지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슝슝평구 슝슝인지 그렇게 또 이용하시네 또 하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지금 세 경기에서 지금 무려 12실점입니다. 맞아요. 너무 많아요.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이동희 선수가 복귀 후에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골키퍼도 지금 사실 두 번째 경기부터 윤평국 선수가 나섰는데 사실 윤평국 선수도 지난 경기 상당히 조호르전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왜 이러지 다들?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뚝 떨어진 포항입니다. 사실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전체적인 후방 안정감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박태하 감독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적인 부담까지 3경기밖에 치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강원 원정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아챔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게 된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얻은 거 없이 포항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자를 보면은 일단은 강윤구 선수, 호마리우 선수. 강규 선수는 잘하면 전반기 아웃으로 보이고요. 호마리우 선수는 아직까지 출전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뭐 신민아 선수라든지 뭐 있습니다. 또 그 U20 차출된 선수. 포항 같은 경우는 안재준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 보니까 3승 1패로 포항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은 홈에서 열린 마지막 맞대결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전까지 강원은 포항 상대로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게 바로 홈 경기였습니다. 홈 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강원의 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민 선수는 햄스트링이죠. 네네. 재민이. 저는 190입니다. 네. 2m냐 논쟁하던데. 자, 키플레이어는 양쪽에 두 스트라이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과 이호재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골맛을 보긴 봤죠. 가브리엘 선수 지난 경기 패했지만 선제골을 넣었었고요. 이호재 선수 조호르전에서 사실 지난 첫 경기 개막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었는데 어쨌든 골맛을 봤거든요. 두 팀 모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전방에서 일단 득점이 나와 준다면 그래도 약간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두 선수의 발끝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야, 항상 두 팀 만나면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예전에 5대4 경기 제가 저 그때 지금도, 있었죠. 예, 네. 지금도 가끔 유튜브 보면은 알고리즘에 뜰 때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강원인데 강원 홈인데 불안합니다. 아주 바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터 예상해 볼까요? 아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티님, 예,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직 100%가 아닙니다. 예. 아 근데 무승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승부책 하시면 알겠지만 무승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축구라는 게 강원 승하겠습니다. 오. 강원 홈이점 홈 정경호 강원의 아들 정경호의 홈 데뷔전 홈 데뷔전 홈 승리로 골랐습니다. 네. 포항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흐름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근데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자 6경기 포항 살았다. 네. 프리뷰했고 승부 예측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